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새내기 주부입니다. 신혼 때는 남편과 서로 맞춰가느라 싸우기도 하고 크고 작은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결혼 전에 미리 난리를 쳐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편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한 지금도 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 무사히 결혼도 했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신혼생활을 이렇게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건 사실 결혼해서 다들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인 시댁과의 갈등이 저와는 먼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연애 4년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면서 예비 시댁과 겪었던 갈등 때문에 파혼 위기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힘든 시간을 어찌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흔히 있는 일이니 편한 마음으로 내 가족이 겪었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조언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한창 코로나가 극성일 때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하객들을 많이 부를 수가 없었고 다들 예정된 결혼도 많이 미루는 추세였어요. 혹은 가족과 친지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결혼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성대한 결혼식을 생략하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모여 축복하는 자리는 따로 마련해 축하하는 자리는 가졌지만요. 그런데 가족들만 모이는 식사 자리에 아쉽게도 시어머니와 남편 누나는 불참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둘 다 올해 34이에요. 남편은 평범한 샐러리맨이고 저도 월급쟁이이긴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제가 돈을 좀 잘 법니다.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한 덕에 좋은 직업 얻어 20대부터 열심히 모았고요. 친정 부모님이 일찍 증여해 주신 집도 재개발돼서 신축 아파트도 제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생이 안 풀린다 싶을 때도 당연히 있었지만 지금은 금전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남편도 잘 버는 축이긴 하지만 제가 가진 자산이 있다 보니 제가 더 많기는 해요. 며느리 될 여자가 아들보다 능력이 좋은 것도 흠이 되기도 한다는 거 혹시 아시려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지라 저와 4년을 사귀면서도 자기 식구들에게 저를 미리 인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미리 말해준 게 있었는데요. 우리 엄마가 성격 화끈하고 좋은 분이시긴 한데 조금 별스러운 데가 있으셔. 우리 누나도 엄마 성격 닮아 좀 그렇거든. 나중에 만나서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별스럽길래 미리부터 그런 말을 해? 나 너무 무서운데? 솔직히 말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별스러우셔. 너랑 결혼하고 싶지만 사실 내가 인사 미리 안 시키는 이유가 그거거든. 혹시 너한테 함부로 하실까 봐 네가 나보다 훨씬 조건도 좋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오히려 더 고깝게 생각하는 눈치라 내가 실수했다 싶다. 내가 중간에서 막아줄 테니까 너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예비 며느리가 자기 아들보다 잘났다는 말을 아들 입에서 듣는 걸 고깝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때부터 시모될 사람 보통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내심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예비 남편이 말하는 눈치로 봐서는 자기 엄마나 누나에게 제가 썩 눈에 차지 않을 것 같아서 인사도 미룬 듯 싶더라고요. 조건으로만 보면 제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남편은 흔히 말하는 효자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결혼 전에는 자기가 버는 돈도 집에 다 갖다 줄 정도로 자기 엄마랑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결혼하고 나서 남자는 더 효자가 된다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 저한테도 워낙 지극정성이었고 참 자상한 사람이라 내가 만약 이 사람과 결혼을 못하게 된다면 결혼하지 말고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결혼 결심하고 예비 남편 가족들 만날 때 설마 내가 이렇게 예비 시댁과 갈등을 겪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남편을 길러준 부모니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나고 보니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모습에 이럴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자기 가족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던 남자친구는 예비 시부 환갑 가족 모임 때 저를 자기 가족에게 소개해줬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사 갔던 그 자리에서 저는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매우 불쾌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안 하고 간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억지로 간 듯한 불편함을 느꼈달까요? 다소 긴장한 상태에서 남자친구 가족에게 돌아가며 인사를 했는데요. 시부는 그나마 저를 반가워해 주셨지만 문제는 시모와 시누이였습니다. 저에 대해 말로만 들은 상태였는데 저를 왠지 모르게 경계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비 시누이가 저 들으라는 듯이 굳이 이런 자리에 왜 여자친구를 데려왔어? 아직 결혼 허락 받은 것도 아니잖아. 누나가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해서인지 얼굴까지 달아올라서는 누나에게 약간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내가 누나 허락받고 내 여자친구 데려와야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것까지 누나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 오늘 얼굴만 보고 인사드리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해놓은 거야. 사람 면전에다 대고 누나야말로 무례하게 왜 이래? 야, 네 여자친구한테 관심 쏠리느라 아빠 생일잔치가 소홀해지는 거 모르겠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너 이 누나가 얼마나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인 줄 모르냐? 저 역시 처음 남자친구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솔직히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자친구 누나가 그런 말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자 다행히 예비 시부께서 뭐라 하시더라고요. 좋은 날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때 시모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네요. 하필 제 귀에 다 들려서 문제였고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그때는 여자들 괜히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에게 사과도 받았고요. 본인도 씩씩거리며 자기 누나가 싫다고 하는데 제가 뭘 더 어쩌겠습니까? 남자친구 사과받고 넘길 수밖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게 되었고 남자친구 누나가 정식으로 자기네 집에 먼저 초대할 테니 밥을 한번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남자친구 누나는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의 남편, 누나의 아이, 저 남자친구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보자마자 저에게 말을 놓더군요. 처음부터 기가 센 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유치했지만 친해지려고 저러나 보다 넘겼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성격은 아무리 저보다 나이 어린 걸 알고 있어도 먼저 쉽게 말을 놓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게 잘 되지도 않고요. 사회생활하면서 저보다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 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는 5살이 난다지만 누나 말 맞다나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보자마자 반말로 하는 게 솔직히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초면이나 다름없는 자리에서 반말이라니.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그런데 부모님 인사드리기 전에 밥이나 먹고 친해지자며 불렀다더니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보자고 했는지 대충은 알 것 같더군요. 저한테 이런저런 공격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야? 누나가 묻는 말에 남자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가을쯤 하고 싶어.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그럼 다 같이 친해질 기회도 만들 겸 여름에 가족여행 갈 때 너희 둘도 와. 난데없이 결혼도 안 한 예비시댁 가족여행에 저를 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혹시 빈말로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적당히 대답하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러더군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친구가 왜 와? 나도 휴가는 따로 갈 거야. 정 가고 싶으면 누나가 엄마 아빠 모시고 다녀오던지. 그런데 누나가 남자친구 대답을 듣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정우가 싫다고 해도 유나 네가 같이 가자고 해야지.
와서 엄마 아빠 시중 들고 밥도 하고 말이야. 황당했죠. 제가 식모입니까? 남의 집 부모 여행 가는데 따라가서 시중 들고 밥을 왜 하나요? 그래서 그냥 못한다고 했습니다. 형님, 저 밥을 할 줄 몰라요. 그런 거 아직 안 해봐서요. 결혼하면 차근차근 해봐야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밥은 진짜 못해서 못한다고 한 거고요. 당황은 했지만 웃으면서 말을 했죠. 남자친구의 누나니까요. 그랬더니 바로 되받아치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밥을 못하면 어떡해? 이러더군요. 예비시부 환갑잔치 때 본 걸로는 본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처음 보는 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동생 일에 참견하는 거 참 즐기는 사람인가 싶어 걱정이 되더군요. 그날 누나 만나고 와서 남자친구에게 솔직히 언짢았던 부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런 누나를 남편이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누나가 결혼했다고는 하지만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까칠하게 구는 거 저는 제 성격상 그냥 두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정우 씨 누나 말이야. 나 솔직히 되게 불편해. 아니 초면이나 다름없는데 반말하는 것도 그렇고 대뜸 가족여행 따라와서 밥을 하라니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아까 내가 큰 소리 내면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넘어가긴 했는데 누나한테 따로 얘기할 생각이야. 누나는 아마 내가 하나뿐인 동생인데 결혼한다니까 시누이 노릇 하고 싶어 그런 것 같아.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얘기할게. 이번만 그냥 넘어가 주라. 남자친구는 앞으로는 자기 누나가 얄밉게 구는 일 없도록 단단히 단속하겠다고 얘기하더군요. 꽤 사이좋은 남매라고 들었는데 나 때문에 혹시 싸울 일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었고 마음이 쓰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비 시부모님에게도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긴 했어요. 예비 남편은 혹시나 자기 부모가 저한테 말실수를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고 다행히 누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전부터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놓았던 건지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꽤나 많은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요, 제가 느낀 건 예비 시모가 보인 모습은 예비 며느리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내까짓게 우리 아들보다 잘나봤자지라고 생각하시는 듯한 티를 내시더군요. 처음에는 예비 시부 눈치를 보시는 건지 무례한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고 차를 마시는데 예비 시모가 저한테 이런 걸 묻더라고요. 결혼하면 돈 관리는 우리 아들한테 맡길 거지? 아무래도 남자가 가장이니까 굳이 한 명이 한다면 남자가 하는 게 당연하겠지? 너는 어찌 생각하니?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말에 대답을 먼저 했습니다. 당연히 더 잘 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거지 엄마 뭐 그런 걸 묻고 그래요? 그리고 그건 결혼하면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넌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미리 나서서 그래? 유나 네가 대답해보렴? 어머니가 저한테 다시 물으시길래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저는 최대한 둘러둘러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해보지 않아서요. 지금은 누가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너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니? 그렇구나. 사실 내가 걱정을 좀 했어. 듣자니까 너는 벌써 집도 해놨고 모은 돈도 꽤 된다며. 우리 아들은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너처럼 준비는 못 해놨다. 그래서 네가 우리 아들 다 틀어지고 흔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다. 그럼 우리 아들이 돈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아참, 그리고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거니까 네 명의 재산도 차근차근 부부 공동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거야. 요즘은 반반 결혼이니 각자 재산이니 한다지만
우리 세대는 그런 거 모른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시모는 그 자리에서 확답을 들으려고 작정한 듯 했습니다. 심지어 제 재산을 자기 아들과 나눠 가지라는 듯이 말하는 것 같아 뭔가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공법으로 대응해야겠구나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 부분은 정호 씨랑 이미 얘기가 끝난 거라서요. 제 명의집은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 공동 명의할 생각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세입자도 들어가 있어서 신혼집으로 쓸 수도 없고요. 사실 정호 씨가 돈 관리도 제가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결혼하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관여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그리 말을 하는 순간 예비 시모의 얼굴이 아주 싸늘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끼어들더니 아예 쐐기를 박아버렸고요. 엄마, 우리 결혼은 공평하게 반반 결혼하기로 했어요. 돈 관리는 내가 제주 없으니까 돈 버는 제주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요. 당연히 결혼 전 유나 재산은 유나가 관리하는 거고요. 이 얘기 더 하시면 나 불편해요.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뭐? 내 돈은 내 거고 우리 아들 돈도 다 네 거다. 뭐 그런 거냐? 나는 그런 꼴은 못 본다. 결혼하면 둘이 공동재산이지. 네 거 내 거 따지는 집안치고 잘 사는 꼴을 못 봤어. 남자친구가 제 역성까지 드는 거 보고는 더 못마땅한 듯 뭐라 한마디 하시려고 했지만 그때 예비 시부가 시모를 제지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주제로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느끼기로는 아들에게 저희 집안이나 학력, 재력에 대해 미리 들으시고는 전현이 돈 좀 있다고 지 남편이나 예비 시댁 우습게 알고 돈도 자기 혼자 관리하려고 해? 아주 건방진 년이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보다 여러모로 조건이 좋았지만 그런 걸로 결혼해서 남편보다 우위를 선점하거나 마음대로 남편을 휘두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그런 걸로 기가 살기 전에 확 눌러놔야 한다는 듯 저를 대했습니다. 게다가 시모는 제가 돈을 잘 벌지만 결혼하고 나면 전부 자기 아들의 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싸늘해지자 남자친구는 서둘러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고요. 양가 어른들이 만날 날짜도 대충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솔직히 시누이를 만났을 때만큼이나 불쾌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비 시부모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나마 예비 시아버지는 시모랑은 좀 다르셨네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중간에 끊으시거나 민망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타박까지 하셨으니까요. 남자친구 성품은 딱 예비 시부를 닮은 듯 했습니다. 그 일 있고 나서 시간은 흘러 양가 가족이 만나는 자리를 가지긴 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는 예비 시누이 가족도 나왔고요.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만 나오셨습니다. 저는 결혼한 오빠가 있긴 하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온 가족이 다 나오기도 뭐하고 또 혼자 나오는 것도 여건이 되지 않아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누나, 대뜸 저를 들으라는 듯이 이런 말을 하네요. 우리는 상견례라고 온 가족이 총출동했는데 이 댁은 중요한 일이 아닌가 보네요. 오빠가 동생 시집 가는데 별로 궁금한 게 없나 봐요. 이런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요. 저희 부모님은 혹여 우리 쪽에서 성의가 없는 거라고 오해하실까 봐 사정 설명을 열심히 하시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예비 시부께서는 개의치 말라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시누이를 가볍게 나무라시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시작부터 시누이는 저에게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저를 몇 번이나 봤다고 양가 부모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버젓이 또 반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저에게 야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시다가 눈을 크게 뜨실 정도로 놀라셨습니다. 그 자리가 누나를 두 번째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가 뭔가요?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상태면 존칭을 써주는 게 예의인데 반말에 야라니요. 저는 예비 시누이 전화번호도 모르고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뭐 거기까지도 그냥 넘어간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양가 어른들 서로 말씀하시는데 왜 본인이 끼어드는 건가요? 결혼 날짜는 언제가 좋을지 의논하고 계셨는데 서로 좋은 날짜를 잡으시라고 양보하고 있던 중에 자기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 날짜는 여자 쪽에서 잡는 거예요. 이런 건 기본적인 건데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우리 아빠를 보고 가르치듯이 말하더군요. 우리 아빠가 설마니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저희 오빠도 결혼시켰는데요. 상견례를 다녀오신 후에 제가 기분 상해할까봐 말을 아끼셨는데 저한테 시누이 말 듣고 너무너무 불쾌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신혼집이며 결혼식 문제를 상의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본인 입장을 주장하시더라고요. 식장도 무조건 신랑 쪽 가까운 장소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고 혼수며 예단이며 간소하게 하겠다는 거에 태클을 거시며 하신다는 말씀이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갖추는 결혼은 시키고 싶지 않다나요? 참,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웠던 상견례였습니다. 어쨌든 상견례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아빠 두 분 다 그 집에 시집 가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가족들 표정 어두운 거 눈치 보고는 저한테 전화로 미안하다고 1차로 사과했고요. 부모님께도 그렇게 전해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마음이 안 좋으신지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그 집 시누이나 시모나 결혼 전부터 너한테 하는 거 보니 안 되겠다. 엄마는 그런 집에 너 시집 못 보내. 세상에 원 처음 보는 사동댁 식구들 있는 데서 너한테 야야거리질 않나. 아빠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거 들었지? 그것만 해도 알겠더라. 근데 정우는 왜 그리 반듯하게 자랐다니? 대체 그 집 자식이 맞는 거야? 어쨌든 엄마는 시누이 자리랑 시모 자리 불안해서 너 결혼 못 시키겠다.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런 언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인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한테 양가 부모님이 있는 데서 야라고 하는 것도 이해 불가고 부모님들 말씀 중에 끼어드는 것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경제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둘이 모은 돈으로 신혼집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고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었어요. 제가 바란 건 그저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시부모, 시누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이렇게 저를 하대하거나 시누이 노릇 단단히 하려는 사람 만나기는 싫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듣고 나서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후 우리 집안 분위기와 결혼을 좀 미뤘으면 한다는 걸 얘기했어요. 돌려서 말 안 할게. 우리 부모님이 상견례하고 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셔. 내 생각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결혼을 미루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지 말지 다시 생각하고 싶어. 특히 정우 씨 누나 말이야. 뭐 반말하는 건 그렇다 쳐도 그런 자리에서 나한테 야야거리는 건 정말 아니지 싶어. 우리 아빠가 솔직히 거기서 한마디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말렸어. 그랬다가는 일이 더 틀어질 것 같아서. 그랬더니 남자친구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미안해 유나야. 사실 우리 집도 상견례하고 나서 우리 엄마랑 누나, 아버지한테 엄청 잔소리 들으셨어. 나도 이런 식이면 결혼식 엄마랑 누나 없이 할 생각이라고 선언했어. 내가 중재 역할을 잘하겠다고 너한테 약속하겠지만 만약 그게 지키기 어렵다면 우리 엄마랑 누나 차라리 내가 안 보고 살게. 나는 평생 너랑 결혼해서 살고 싶지 누나랑 엄마랑 살 생각은 전혀 없어. 부탁인데 나랑 헤어지겠다는 말은 쉽게 하지 말아줘. 가족이랑 연 끊고 살라는 말을 내가 차마 어떻게 해. 아무리 그래도 정우 씨 엄마 안 보고 산다는 게 쉬울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말 하는 저도 담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속이 상했죠. 4년이나 만난 사람이고 결혼까지 준비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자기가 가족들과 단판을 짓겠다며 저한테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쨌든 본인 가족하고 연 끊는다는 소리까지 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매정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조금 시간을 갖자고만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를 위해 가족과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해주는 게 고맙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가족과 연 끊고 산다면 제 마음이 결코 편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준비는 날짜만 잡은 채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가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비 시모였는데요. 저한테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오라는 말씀은 없으셔서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5시에 오라고 하셨지만 남자친구는 퇴근하면 7시가 다 되는 시간이라 제가 먼저 가 있을 테니 일 마치는 대로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갔는데 거기에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시누이가 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고 불편했지만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이랬습니다. 우리 청우가 너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면서 난리가 났었다. 네가 이 결혼 생각해보자고 했다며? 너한테 아무런 요구도 하지 말고 자기 통해서만 얘기하라 그러더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우리 모르게 결혼식 해버릴 거라는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너 불렀어. 우리 아들 어찌 구워 삶았는지는 나중 문제고 일단 결혼을 너랑 하겠다는데 어쩌겠냐? 너는 어쩔 셈이냐? 대충 알고는 계신 것 같은 눈치라 제가 그랬습니다. 둘만 좋다고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급하게 결혼하지 말고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셔서요. 네 부모님은 우리 뭐가 마음에 안 드신다니? 혹시 우리가 집 하나 턱하니 못해줘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집 문제는 우리 둘이서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이미 얘기가 끝난걸요. 제가 모은 돈이랑 정우 씨랑 합하면 대출 조금 껴서 매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아이고 정말 잘 됐구나. 그럼 나도 다른 욕심 안 부릴 테니 둘이 알아서 결혼 준비해라. 대신 내가 한 가지만 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갑자기 다른 간섭을 안 하시겠다며 한 가지만 해달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어머니?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해드릴게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실은 네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연이 말이다. 네 시누이 결혼한 지 7년째인데 아직 집도 없이 산다. 외벌이에 박봉인이 대출 끼고 집을 살 엄두도 못 내는 거지. 근데 너는 결혼할 때 집을 따로 얻을 테니 네 명의 집은 남는 집 아니겠냐? 굳이 너한테 없어도 되는 집이잖아. 뭐 이미 세입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계약은 끝날 테고 말이다. 그래서 그 집을 우리 청연이 살라고 줬으면 해.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지. 네 돈 내 돈 따지고 들면 안 되는 거야.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예비 신우가 한수를 더 뜨더라고요. 그래 옳게. 그 집 어차피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남는 집이잖아. 나 들어가서 살게 해주면 관리 잘하고 살다가 나중에 매매하게 되면 차익 챙겨줄게.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아들 몫도 되는 거잖니. 너희는 여유가 돼서 처음부터 집도 사서 시작하니 얼마나 복이냐? 두 말 안 할 테니 그 집은 네 신우 죽어라. 두 사람 얘기 듣고 말문이 막혀 차마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전세로 들어가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 그 아파트를 달라는 뉘앙스였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확인차 한 번 더 물었어요. 어머니 말씀은 제 이름을 되어 있는 아파트를 형님한테 아예 주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 그게 아니면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너를 불러서 얘기하겠니?
그 집 세입자가 언제 나간다고 했었니? 지금 명의 너한테로 되어 있는 거 맞잖아. 결혼 전에 이전 등기 해줘. 세금은 우리가 부담하마. 네가 정 공짜로 못 주겠다고 하면 월에 조금씩이라도 네 신우한테 돈 받으면 되지 않겠어? 그것만 네가 들어주면 앞으로 네 결혼이며 뭐며 아무것도 간섭 안 하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인가요? 저는 살다 시모될 사람의 집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어차피 넌 가진 재산도 많고 돈 잘 버는 내 아들까지 데려가지 않았니? 나도 그 정도는 요구할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하는 시모 보고 저는 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요. 그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집주인인 제게 벌벌 기면서 말을 하던가요. 오히려 저를 하대하면서 제가 알아서 집을 내놓기를 바란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군요. 저는 시누이를 남이라 생각합니다. 예비 시누이가 시짜짓을 안 하면 모르는데 시짜짓을 하는 여자라 남보다 못한 남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는 자꾸 저와 시누이를 자매라도 되는 양 묶어서 말하더라고요. 네 시누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모른다. 너도 네 친동생이 힘들게 산다고 하면 분명 집이고 차고 주고 싶지 않겠니? 아니 친동생도 줄까 말까인데 결혼도 안 한 집에 제가 미쳤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정색하고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뭐? 그렇게 못하겠다니? 적어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니? 어쩜 시험이 될 사람이 말하는 걸 딱 잘라 거절을 해? 아파트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유세 부리자는 거야? 너희 신혼집을 네 명의로 하는 거 뭐라 안 할 테니 내 말대로 해라. 그러시길래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 집을 제 것으로 아는 이상은 계속 저를 괴롭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거절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제는 제 집도 아닌데 어떻게 내 맘대로 주겠어요. 죄송하지만 그 집이요. 이미 팔아서 저희 친정 부모님 드렸어요. 저 그동안 키워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요. 어머니 말 맞다나 그 집 남는 집이고 저한테는 굳이 없어도 되는 집이라서요. 이제 안 되는 이유 납득하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못 들어드리니까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시모와 시누이는 서로 마주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 둘은 마치 그 집이 당장이라도 자기네 집이 될 것처럼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 시모는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뭐? 너 그런 중요한 일은 네 맘대로 처리한 거냐? 적어도 우리 정우랑은 의논을 했어야지. 우리 정우는 그 아파트가 네 거라고 생각할 텐데 어느 틈에 그걸 홀랑 팔아서 네 부모를 주니? 아유 속상해서 정말. 너 지금 한 말 정말이야? 옳게 정말이야? 나 우리 남편한테도 그 집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저는 그 상황이 정말 웃겼던 게요. 그 집은 전혀 그 가족과 상관이 없는 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자기 아들 것이 되는 거고 아들 거면 자기네들 거라는 논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웃겼습니다. 그 집 처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4명이 집을 파는데 왜 정우 씨와 의논을 하나요? 의논을 해도 저희 부모님이랑 하는 거죠. 더 하실 얘기 없으시면 전 가보겠습니다. 예, 더 말할 거 없다. 일 틀어졌는데 결혼이고 뭐고 하지 마! 네 맘대로 집까지 팔았다는데 다른 거 볼 것도 없겠구나. 그러면서 반반 결혼이니 뭐니 하면서 내 아들을 공짜로 차지하려고? 절대 안 되지.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모와 신우가 그 난리를 치는데 마침 남자친구가 퇴근해 와서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보았습니다. 유나야, 엄마 유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길래 분위기가 이런 거야? 남자친구가 놀라서 물었고 어머니는 화를 내시면서 한마디 톡 쏘아 붙이셨습니다. 야, 이 벨 없는 놈아. 너는 결혼할 여자가 집을 파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뭐했니? 이 병신 같은 놈아! 저는 시모 말을 듣고
대답할 가치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파혼하자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정호 씨 봐서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할 것 같다. 오늘 이후로 결혼은 없던 걸로 해. 놀란 남자친구는 저를 따라 나왔고 그때 나가는 등 뒤에 대고 시모와 시누이가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저 자식 봐라. 부모 형제 마다하고 여자 뒷공문이 따라가네. 너 이놈의 자식 그렇게 개가 좋으면 아예 나가서 들어오지 마. 둘이 결혼을 하든 말든 이제 상관 안 하마. 그래. 정우 너 이제 엄마랑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둘이 잘 사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따라 나온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머리를 뒤로 쓸며 넘기며 안 피우던 담배까지 찼더군요. 내가 어쩐지 빨리 오고 싶더라. 계속 불안하더라고. 누나까지 여기 와 있다고 하길래 너한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할 것 같아서. 근데 설마 집을 통째로 내놓으라 그러실 줄은 몰랐네. 나는 생각도 못한 거야. 정말 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하다. 정우 씨가 미안해서 될 일은 아니지. 일단 내 집은 얼마 전에 팔아서 부모님 줬다고 했으니까 더 괴롭히지는 않으실 거야. 근데 나 정우 씨랑 도저히 결혼은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우기는 거 무리라는 거 알지? 너 정말 나랑 이렇게 끝내고 후회 안 해? 우리 엄마랑 누나 때문에 나도 너한테 너무 창피해.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정우 씨가 중간에서 아무리 역할을 잘한다고 해도 이건 다른 문제야. 가족인데 얼굴을 또 보게 될 테고 이런 상태로 결혼식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제 손을 꽉 잡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너한테 이제부터 아예 연락도 못 오게 할 거고 얼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어쩌려고 그래? 우리 그냥 결혼하자. 나 오늘 이후로 우리 엄마랑 누나 안 보고 살 거야. 어릴 때부터 나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 나도 이제 질려. 근데 평생 처음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결혼까지 엄마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 당신 부모님이랑 친척들만 모시고 간단히 식사만 하는 거야. 그리고 혼인신고해서 살자. 결혼 비용 아낀 걸로 우리 집 사는 거에 보태고 돈 모으는 게 어때?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자기 가족과 얼굴 보지 않을 결심으로 저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에게 차마 매정하게 싫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우 씨,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아무리 그래도 천륜을 어찌 끊어?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원치 않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랑 살겠어? 나는 너랑 결혼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지금 나를 놓아줘야 할 때야. 안 그럼 내 인생에 독이 되실 뿐이야.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내려는 거야. 절대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정말로 자기 가족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집에서 자기 짐을 싸서 아예 나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 집에 밀고 들어와 결혼해 나간 오빠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황당해 하셨죠. 예비 사위를 무척 예뻐하셨지만 상견례 사건 이후로 솔직히 보고 싶다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넉살 좋게 부모님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대릴사위 할 테니 여기서 다 같이 살까요? 장모님 장인어른?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살림을 차렸습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족끼리만 간단히 식을 올렸다고 말하고 결혼을 알렸습니다. 실제로 가족끼리만 모여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긴 했어요. 제가 마지막 기회를 줘보자고 시모와 시누이에게 얘기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싫다며 본인이 거절하더군요.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가끔 연락드리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남편과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1주년인 작년 결혼기념일에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그날 이후로 시모, 시누와 연을 딱 끊어버렸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오히려 제가 눈치를 볼 정도로 매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하긴 해요. 이러다가 화해하게 되면 제가 피곤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지금 남편은 애 낳고도 보여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신경 쓰기 싫다고 합니다. 30 넘도록 엄마 입맛에 맞춰 살았으면 됐다면서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보고 사는 게 두말할 것도 없이 제일 좋은 거지만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걸 굳이 나서서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배운 건 이거네요. 시자는 남보다 못한 남이다. 오늘 제 사연의 결론입니다. 모쪼록 제 사연 구독자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